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은 저축이지만 한국은 내일형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분화가 굉장히 좀 다르죠. 너무 달라. 한 나라는 돈을 너무 안 써가지고 문제고, 한쪽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고. 예. 일단 일본을 보면, 일본의 이제 그 서민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돈을 너무 안 써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기보다는 돈을 너무 지독하게 덜 써서 문제예요.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만 써요, 진짜. 그래서 일본에 사신 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답답해요,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안 불편한가?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안 불편해. 왜냐? 익숙하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야, 왜 이렇게 궁상거리를 사는 거야? 딱 그렇게 보이거든. 왜냐? 이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 안 틀어요. 일본도 덥거든요, 가보면. 우리나라 날씨가 비슷하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더 더울걸? 날씨 올라가면 40도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막 에어컨 하루 왼쪽에 빵빵하게 돌리잖아요. 만약에 일본 가정집에 지금 저도 에어컨 돌리는데 이 돌리잖아요. 엄마 등 스파이크 맞을 거 진짜. 왜 마음대로 못 돌리냐? 전기세가 엄청 비싸요. 네. 우리나라처럼 돌리면 우리나라 나온 전기세 한 2배? V 플러스 알파나 나올걸? 일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민영화 돼가지고 비싸요. 네. 일본 보면 여러분 창 같은 거 넓게 돼 있거든. 그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 같은 거 마음대로 못 돌리니까 자연 반응 같은 걸로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막 전기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써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 보면 장 볼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장 볼 때도 한 번에 몰아가지고 봅니다. 예. 그 일본 생활하신 분들 보면 장 보면 차를 가지고 가요. 예,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짐을 이렇게 사와. 끌카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거의 식량을 가져온다 생각하시죠. 장을 본다기보다는 거의 한 보름에서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시로 있잖아요. 뭐 집에 물건 없으면 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6월달치 먹을 거를 한 번에 가져온다는 느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일본은 마트가 있긴 한데 마트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아요. 일본 지방 가보면 너무 멀어. 차 타고 가야 돼. 거기다가 일본은 할인 행사가 기간이 짧아요. 할인 폭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마인드가 있어. 정가에 사면 무조건 손해예요. 정가에 사면. 정가 사면 호구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반값 세일하는 거 아니면 안 사요. 반값에 사면 70% 세일하는 거 아니면 안 사. 그래서 세일할 때 가가지고 사러 가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나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 다 오는 거야 이게. 이제 마트에 세일한다고 하면 세일하는 날짜 하루밖에 없거든요. 딱 하루야. 그럼 그날 가족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결혼했으면 이제 마누라에다가 뭐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진짜. 줄 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세일할 때 이제 가보면 우리나라 월등하게 싸요. 월등하게 싸, 진짜. 그 세일 땐 가격을 보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날 하루에 몰아가지고 오는갑다 이 생각이 들었어, 진짜. 아, 이유가 있구나, 이게. 근데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안 사면 서민들이 못 사요, 일본은. 임금이 안 올라가요. 디프레션 사회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10년치 월급 나오면 얼마 나온지도 계산을 딱딱 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맞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쭉 다닌다고 해서 10년 뒤에 월급 얼마 받을지도 알고 있고 20년 뒤에 월급 얼마 받을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인 종신고용을 다 해주거든요. 일본 회사가 월급 인상률이 거의 없어요. 안 올라간 대신에 웬만하면 쭉 다닐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다 종신고용하면 어떻게 하면 좋죠. 정년보장 되니까. 대신에 월급이 그렇게 팍팍 오르지 않습니다. 성과급도 많이 없어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 예. 네. 그냥 사기업 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단 얼마 받을지, 네. 과장단 얼마 받을지, 차장단 얼마 받을지 다 알아. 그래 그 돈에 맞춰가 생활해. 근데 그게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세금이나 어떤 유지비는 많이 드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돈을 아끼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학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절약을 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체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이제 돈을 많이 써서 문제지. 돈을 많이 쓰게끔 어떻게 이제 좀 미디어의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본도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은 적어도 있잖아요. 없이 살지언정 대출은 안 받아요. 그렇죠. 일본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네. 엄청 크진 않습니다. 격차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벌어지진 않아요. 대신 중소기업이 일을 좀 많이 할 뿐이지. 일을 좀 많이 하면 대기업 어치 맞아요.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점점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안 달려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는데 못 갚고 있고. 네. 일본 사람들은 내가 없이 살지언정 대출은 절대 안 받겠다는 마인드고. 어느 쪽이 문제 있을까? 우리나라가 문제겠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문제 있으면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지금 봐봐. 여기저기 다 비찬치 하고 있는데 정작 빚을 갚으려고 마음먹는 사람 별로 없어. 배째라 마인드야. 그럼 어느 쪽이 문제가 생길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 쪽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도 경제관념이 없는 데다가 SNS, 뉴스기사, 광고 등으로 상업자본의 소비 세뇌에 빠져 불필요한 소비, 형편에 맞지 않은 소비가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교육을 못 받았어요. 특히 서민 가정이 자라신 분들은 부모조차도 제대로 된 어떤 경제학습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돈 관리 못 해요. 생각해봐. 우리 나이 때 부모님 노후 대비 안 돼 있죠. 노후 대비 안 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노후 대비도 금융교육 일종이죠. 지금 보면 60대 접으신 분들도 노후 대비 못 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분들도 경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보통 50대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올인합니다. 교육비를 올인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편히 살 수가 없어요. 연금 받을 수도 없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도 제대로 된 경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민가정 정체가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자녀한테 그렇게 교육적으로 많이 쏟아붓지 않겠죠, 이게. 그리고 SNS 등 같은 걸로 굉장히 사람들이 소비를 쉽게 여겨요. 특히 SNS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효자일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을 거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게. 왜냐? 이런 데서 뭔가 유행으로 이렇게 번지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가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이 효자예요, 효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비벽에 부추기는 그런 존재로 보이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황금을 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데서 뭔가 유행처럼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뭔가 어떤 브랜드 쓰는 거 어디 갔다 오는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하거든요. 대표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딱 집어줄까? 그 걸그룹 중 유명하신 분 중에 블랙핑크 제니 있잖아요. 그 제니 씨가 샤넬 가방 매면 완판 되잖아. 만약 그분 안 매서 완판 안 됐겠지. 나 그런 거 신기하다니까 이게. 만약 그분이 샤넬이 아니라 시장 바우리 같은 거 했어도 그것도 완판 됐을걸. 맞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스타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떡하니 뭐 입고 나와주면 우리가 굳이 뭐 TV 같은 데 광고를 해. 그냥 유명한 사람들한테 좀 협찬해주고 광고비 주고 잠깐 사진 몇 장 찍어주고 고항 나갈 때 한번 입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사실 인스타가 개개인의 어떤 삶에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게 맞아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뭐 일단 명품 기업이나 명품을 만든 기업이나 효자예요 진짜 그 인스타그램이. 그리고 여행회사도 그렇고 맞잖아요. 자꾸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여행 간 사진 올리니까 그냥 여행회사는 앉아서 돈 버는 거야. 왜냐 사람들이 알아서 여행 간 사진 올려주니까 너도 나도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데가 뭐 쇼핑업체나 여행업체 이런 것들이잖아. 물론 그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많이 벌지 못해요. 버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버는 게 만약에 많지 않으면 그 버는 거 한돈에서 어떻게 좀 사치를 덜 부리고 살면 그래도 살 수는 있어.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인스타나 아니면 각종 광고 이런 것들에 좀 매료돼가지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자신의 어떤 그런 그릇, 자신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소비로 가버린 사람도 많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도 계속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없는 사람이 대출까지 받고 근데 그 대출 받는 돈을 갚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 멘탈까지 안 좋아지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벌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경제관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통의 사람들은 많이 벌지 못해. 많이 벌지 못하면 그 번 돈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작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버는 돈도 관리 못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는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저기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틱톡 아니면 이제 그런 광고 같은 것들에 세뇌당해서 나도 모르게 소비를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